주진우 기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소된 주진우 주 기자가 왜 주진우 저희 청취자 한 분이 제보를 주셨어요. 제보가 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신문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는 중이래요. 그러다가 이건 도저히 열이 받아서 못 참겠다고 저한테 제보 주셨습니다. 저게. 근데 기사에 8번 찍고 팔자 바꾸자. 북구를 구할 9번. 근데 다 그분들을 위한 홍보 문구가 이렇게 여기 있어요. 참. 그리고 톡톡 튀는 문구들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정말 이게 홍보를 하는 건지 기사를 쓰는 건지 모를 만한 일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선거법 위반인 것도 같은데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웃겨. 참 그렇게 해도 우리 청취자들이 잘 압니다. 언론들 그렇게 그 사실관계 왜곡하려고 해도, 그리고 홍보하려고 해도, 특정 후보 홍보하려고 해도 그러면 우리 청취자들이, 국민들이 다 압니다. 네. 여기는 순수마학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경찰 하면요, 살인, 폭력, 폭행 이런 거가 머릿속에 뛰어든다. 하지만 이 경찰 하면 재롱, 귀염, 애교 이런 게 떠오른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곽불리 곽문정 경정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슈퍼히어로.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꽉불리 곽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슈퍼히어로까지 나왔다. 곽불리 나온 데서 요일을 확인합니다. 수요일의 남자에서 화요일의 남자가 되셨나요? 이런 얘기도 있고, 곽불리는요, 이병헌, 강동원 또 누구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너무 좀 식상해가지고요. 네. 연예인분들 많이 닮아서 최근에는 요즘에 이태원 클라스인가 요즘에 인기 있더라고요. 네. 거기 나온 배우 닮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요? 여기 담밤 그 사장님. 그게 누군데요? 그 배우 이름이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박세로이. 네, 박세로이. 네, 그렇습니까? 이거 여러분은 지금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박세로이, 박서준 씨 그 밤톨머리 지금 그렇죠. 사진이 떠 있는데, 제 요즘에 그 박세로이 머리를 꽉세로이로 해가지고 제가 바꿨습니다. 꽉세로이? 예, 제 지금 머리 보시면요 똑같아요. 새롭게 좀 하세요. 좀 그러지 마시고. 주 기자님, 네? 제 인생을 마음대로 재단질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담밤의 가치입니다. 그게 뭐지? 그게 이제 이태원 클라스에 나온 대사입니다. 그래요? 네. 저기 고문 경찰의 밤을 하다가 곽불리가 많이 힘들어졌나 봐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경찰의 흑역사들을 처절하게 반성하고요. 네. 대신 이제 우리 주 기자님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요. 다음 주부터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또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저희가 4월에는 조폭 특집으로 조폭 계보도 즉시 그려드리겠습니다. 예. 사보이에서 있었던 그렇죠. 조양은의 신상사 습격 사건과 용파리 사건, 그렇죠. 얘기를 87년 통일민주당 습격했던 용파리 사건. 제가 그 당시에 예.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취재했어요. 그러셨습니까? 다 만났습니다. 저도 57년 그 이정재 유지광 많이 이런 정치 깡패지 않습니까? 네. 장충당 집회방해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57년도에. 57년도에 예. 어떻게 해요? 저 뻥 좀 섞으면. 네. 저기 세 번째 줄 읽어보세요. 우리 협찬 매트인데 한번 읽어봐, 곽불리. 예. 바다의 감동을 손안에 담아내는. 보여요? 그럼요. 그래요? 이거 안 보입니까? 아니 그러면 저기 지금 우리 PD가 놓아놨다고 나를 공격한 거구나. 세상 하나뿐인 핸드메이드 바다 공예품. 잘 보이는데요. 이게 양재 와당채랍니다. 양재 와당채. 그런데 이제 제가 워낙 눈썰미가 좋기 때문에 술술 읽은 거고요. 우리 주 기자님처럼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읽기 좀 어려울 겁니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곽불리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진짜 좀 간만에 범죄 특집으로 해가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사기와 공소시효에 대해서 잘
잘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요. 공소시효 관련된 내용 준비했습니다. 왜 공소시효입니까?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뭐냐면 공소시효요. 요즘에 공소시효에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길래 네,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정치적인 좀 이야기도 담겨져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긴 뭐한데 네. 뭐 공소시효가 공소시- 내일모레 네. 끝나네 만에 뭐 하면서 뉴스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공소시효가 지나면요, 죄가 있는지도 사라지고 네. 사라집니다. 그럴 때도 있죠.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더 이상 처벌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본격적으로 곽불리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 봅시다. 정치자 A 씨는 약 15년 전 친구에게 혹할 만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되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거 100%다. 여기 투자하면 분명히 오른다. 하와이나 이쪽으로 넣어라. 어렸을 때 워낙 친했던 친구였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너무 확신에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선뜻 내어줬던 거죠. 원래 사업 수완이 있던 친구인지라 친구의 말을 믿고 있다 A씨는 당시 모아둔 돈 약간의 대출을 더해 3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친구는 동남아시아에 회사를 차리겠다며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날아가게 되는데요. 너무 느끼해. 연락이 잘 되지 않았지만 자리 잡느라 바쁜가 보다. 정리되면 연락하겠지. 그렇게 이해했죠. 진짜 느끼해. 그런데 말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았고 주변을 통해 친구의 소식을 우연하게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돈 가지고 미국으로 갔던 최가 이게 돈만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자기 주변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돈을 전부 빌려서 해외로 튀었던 거죠. 이런 그러니까 사건- 한마디로 야반도주 한 거죠. 이런 사건이 있어요. 많습니다.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알아봤지만 돈 떼먹고 도망갔다는 친구는 계속해서 연락을 닿지 않았고 당장 떼인 돈 갚으랴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 사기당한 돈 어떻게 해볼 생각도 못하는 사이 시간은 흘렀고 그리고 또 몇 년 A씨는 다른 친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건 있고 최가 한 몇 년 지나서 몰래 들어와가지고 가평에 별당 짓고 카페 펜션 운영하고 있어요. 이름 완전히 바꾸고 성함도 다시 해가지고요. 꼭지 도는 얘기를 듣고 친구를 고소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이미 15년이나 지난 과거의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에 뒤늦게 속만 태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곽 변사 등장했습니다. 이 느끼한 건 여전한데요. 이런 사건 꼭 있습니다. 원래 사기는 잘하는 사람한테 당하기 마련인데 이런 사건 주변에 꼭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작년에도 왜 유명 연예인 부모님들이 이런 류의 사건에 대해서 꽤나 이슈가 됐었고요. 네. 이제 외국의 야밤도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에 이제 돈을 일시적으로 빌려가지고 나가는 거. 이거는 100% 사기가 맞죠. 사기죠. 예, 사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 사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약간 5억 이상 사기를 쳤다 이러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5억 이상은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50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고요. 더 셉니다. 그런데 얼마나 도망가면 예. 이 죄가 없어집니까? 이제 처벌받지 사기죄는 않습니까? 예.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공소시효? 예, 공소시효란 말을 아까 잠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소라는 말이
이제 법정에 세운다, 기소한다 이런 말이 공소입니다. 네. 시효라는 말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약간 어려운 한자어인데요. 그래서 공소시효는 법정에 세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사기죄는 몇 년이냐? 사기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사기를 저지르고 난 마지막 날로부터 기산점이 돼가지고요. 10년 동안 법정에 못 세우면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면 처벌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죄는 맞는데 네. 평생을 그 멍해를 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시효를 만들어놨어요. 네. 근데 정치자분이 어느 놈이 만들었어요? 공소시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 시간은 범죄 이 소멸시효 이거는 조금 일리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하기 전에 요것만. 근데 이제 요 사례에서는 실제 외국에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특례를 둡니다. 네.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외국에 도망가면 그 도망간 출국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외국에 도망가면 무조건 정지됩니다. 예,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도망가면요. 아니 그런데 그 외국으로 도망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면 고소를 해두면 나중에 그게 출입국 조회를 통해서요 기산점을 잡아가지고 공소시효를 연장시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있는 왜 IMF 때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요. 90년대 후반에.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공소시효가 연장 되는 사건들이 꽤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외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연에서 읽어주신 분들은 이제 청취자분 이제 보내주신 사연은 처벌이 안 돼서 이제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런 사례는 처벌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친구들 간에 단순히 차용이라면 사기가 되기 어렵겠지만 이 돈을 빌리자마자 바로 야밤도주했다. 그리고 빌린 친구의 수가 많고 액수가 크다. 이러면 100% 사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당장 경찰서로 뛰어가시면 됩니다. 경찰서로 뛰어가도 경찰들이 잘 안 잡아주니까 그렇죠. 아메리카노스 강님 공소시효 지났어도 지은 죄가 있는데 다리 쭉 펴고 살라나 다리 좀 오므리고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724님 큰 금액만 공소시효가 있는 건가요? 저는 100만 원 띵겨 먹었는데 3년 전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죄종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그래서 사기는 다 10년입니다. 그래서 네. 100만 원을 사기쳐도 10년, 1억을 사기쳐도 10년 대신 50억 이상 사기치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네. 다 10년입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고백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와우. 아메리카노스 강님도 다리 오므리고 산다. 이거 선물 드리겠습니다. 0327님 임금체불 많은데 이거 사기로 걸 수 있나요? 일단 내용 증명 보내고 노동청에 신고했는데요. 이게 임금체불도 사기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으나 큰 범죄예요. 예, 이거. 예. 그런데 이제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속하고 간이한 방식으로 판결까지 확정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근로기준법을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빨리 해결이 됩니다. 더 빨리 처벌되고요. 근로기준법으로 가라. 각불리 그냥 쑥쑥 나오네. 그러면요. 네. 임소영님 사기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책정된 근거는 뭔가요? 남을 속여서 남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10년만 숨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소시효가 왜 필요한지 궁금하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 좀 끝까지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잘못은 잘못인데 예. 그 잘못으로 평생 고생한다. 이것 때문에 좀 인권적인 측면에서 공소시효가 만들어진 거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피의자 쪽에 대한 인권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계속해서 장기간 경과하는 범죄자들하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의 안정을 뒤흔들 수 없다라는 이는 인권적 측면 하나 고려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사회적 측면에서는 법적 안정성이라고 해서 이게 처벌이 고소는 돼 있고 또 수사는 하는데 처벌이 안 되면 이 사건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수사를 못 하는데 계속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 사건을 누적해서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법적 안정성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저도 약간 불만이 있기는 한데 경미한 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있어야 하는데 중대 범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태양이다님 사기 사건 들고 가면 경찰이 무지하게 싫어하던데요. 이런 문자 있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기라는 죄명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기망을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편취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민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접수되는 고소 사건의 약 한 60%가 민사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60, 70사건이 채권 채무에 대한 관계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한 채권 채무의 관계는 경찰 말고 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 이런 좀
그렇죠. 이게 원래 원칙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경찰에 기대서 검찰에 기대서 형사법정에 기대면 뭔가 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증거도 뭐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억지로 형사사건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좀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4월에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저희는 순수 음악 방송이니까 좋은 노래 준비하고요. 그리고 채권 채무 특집, 사채업자 피하는 법 그런 특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불리하고 저하고는 또 조폭 특집, 조폭의 계보도 드디어 그려보겠습니다. 사실은 기사로 커버 스토리 특종으로 낼 만한 내용인데 저희가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여기서 살짝 흘리고 갑니다. 요거 아까 그 사례 관련해서요. 이제 지인들한테 수십 명의 지인들한테 한 번에 돈을 떼먹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나중에 잡히면 그때도 또 시작됩니다. 진짜 사기꾼들. 그렇죠. 우리 사기꾼들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본인이 이제 합의를 만약에 피해자가 2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명만 합의를 하면 내가 돈을 좀 줬다. 예.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면서 또 처벌을 약하게 받으면서 이렇게 꼬셔요. 피해자분들한테 야 내가 너만 네 돈만 우선 네가 1,000만 원인데 내가 500만 원에도 먼저 갚을게. 야 네 건 좀 너는 고소 좀 취소해 주라. 내가 감방에 들어가면 어차피. 돈 못 갚잖아. 그러니까 내가 네 거는 해결해 줄 테니까 좀 밀어줘.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거에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피해를 변제를 일부라도 받는 게 자체가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놓고 한 번에 도망간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균질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네. 균형감 잃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일부만 고소 취소하면 피해자들 간에도 약간 이렇게 이견이 생기면서요. 채권단이 결국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사건들 같은 경우 채권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약간 피해자들 간에 연대를 공고히 하지만 끝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일부라도 변제를 받아서 서로 공평하게 나누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끼리 합쳐야 되고요. 예. 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사기 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도 사기 치려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 당해요. 그렇죠. 참 경찰도 보이스피싱 당하고요. 판사들도 당합니다. 그럼요. 사회부 기자가 제 후배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사기에 대해서 기사 쓰던 친구인데요.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그럼요. 그다음에 금감원 그 사무실 1층에서 검찰청 수사관이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돈을 넘겨주는 걸 우리 형사들이랑 싸웠어요. 이거 보이스피싱이다고 안 된다고 검찰 수사관들이 이거 무슨 소리냐고 내가 지금 인적사항이 도용됐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고요. 다 실제 있던 사례입니다. 08땡땡님 안녕하세요. 회사 점심 먹고 영수증을 잃어버려서 다른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적발되었을 때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자체는 뭐 당장에 금전적 이득이 생긴 건 아니고요. 대신 이제 잘못하다가는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는 있는데 회사에서 이거 징계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공기업에서 영수증 잘못 제출하거나 아니면 부정으로 다른 영수증 냈다가 징계 먹은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하나 하면 팔자를 고친다던가 이거 하나 하면 집을 사다던가 그러면 하셔도 돼. 영수증 바꿔가지고 팔자를 고치거나 인생이 바뀌면 범죄를 조장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인생을 바꿀 정도 아니면은 그냥 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인생을 바뀔 만큼 큰 어떤 전환점이 아니라면요. 그러면 인생을 내가 이거 하나 받으면 눈 딱 감고 이거 바꾼다 그러면 내 팔자가 다 바뀌어. 내 주변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 그러면 고려해 보세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눈앞에 이익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자존심과 자존감과 바꾸지 마세요. 맞습니다. 저는 여기 청취자분들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 1,000억이 있어도 항상 공정하게 경찰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1,000억이면 좀 생각해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000억이면 생각한다고 했잖아. 제 미소가 1,000억이고 우리 저기 가락동 김여사의 미소가 또 1,000억짜리이기 때문에 그럼 1,000억 뭐 괜찮습니다. 저 1,000원어치 주먹을 부르고 있는데 제가 좀 멀어서 공소시효 이야기 좀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그렇게 끝나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외가 두 가지의 예외 범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범죄고 두 번째는 살인에 관련된 범죄입니다. 아동 성범죄 특별히. 네. 네, 성범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미성년자에 관련된 성범죄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한테 겁나가지고 그때는 신고를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커가지고 내 그때 나한테 성추행했던 이 나쁜 사람 내가 그때 처벌할 거야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성년이 되는 날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 13세 미만의 아동에 관련 성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요. 예, 그 최근에 이런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이런 중대한 범죄까지도 공소시효 둘 필요가 있냐 해가지고 아동에 대한 성범죄 아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일반 성범죄의 경우에도 DNA 관련된 자료가 발견이 되면 그러면 이 DNA가 누구 건지를 모를 뿐이지 DNA는 채취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DNA가 발견될 때마다 공소시효를 10년씩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성범죄 관련돼서는 공소시효를 새로 만들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공소시효가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살인에 관련된 범죄는 조금 드릴 말씀이 더 많습니다. 네. 원래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계를 2006년으로 돌려보면요. 2006년 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두 가지의 굵직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버립니다. 첫 번째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 범행이 91년도에 있었습니다. 예. 15년이 지났으니까 2006년 말에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저희가 기사 쓰고 그랬던 기사를 그렇죠. 봤던 기억 납니다. 네. 화성 연쇄살인범 끝까지 못 잡나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있었던 그 압구정동 이형우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 네, 아주 그게 끔찍했었죠. 이제 끔찍했었죠. 그게 이제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로 2007년에 개봉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목소리만 하고 경찰 당시에 우리 형사들이 많이 노력해서 못 잡았습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2006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이런 살인에 같이 중대한 범죄를 공소시효를 15년도로 끝내는 게 맞느냐 하는 논란이 2006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게 국회에서 법이 제정돼서 2007년에 살인죄 공소시효를 25년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공소시효를 그 전에 7년이던 사기죄는 10년, 15년이던 살인죄는 25년으로 연장을 시킵니다. 네. 그러다가 또 한 차례가 있습니다. 2015년에 논란이 되는 건데요. 99년에 태환이가 주고 간 선물이라고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태환이법. 예, 태환이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태환이 어린이가 황산 테러를 당합니다. 99년에. 이게 이제 2015년에 공소시효가 끝나는데요. 늘어난 공소시효를 계산해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범인도 못 잡았는데 공소시효가 끝나서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황산 테러를 저지른 이 범인을 앞으로는 나중에 잡아도 처벌을 못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하는 논란이 2016년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살인에 관련된 법은 공소시효는 아예 폐지를 하자 이렇게 해서 살인죄 공소시효는 없어졌습니다. 네, 곰돌이 포항님 급 호기심요. 영화 나는 살인자다 보면 공소시효 끝나기 직전에 예. 범인을 잡는데 경찰한테 잡히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예, 아니면 맞습니다. 검찰 손에서 그 기소할 때까지죠. 예, 기소할 때까지입니다. 그렇죠. 검찰 손으로 못 넘어간 그냥 꽝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아니요. 예, 그 부분은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법원도 그렇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공소시효 임박하면 진짜 두 발로 뜁니다. 네. 그래서 막 12시가 공소시효 마감이다. 근데 11시에 막 사건이 다시 공소가 접수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부분은 걱정하셔도 됩니다. 국민들께서 공소시효가 관련돼서 지난해부터 저기 어떤 사건 조국 장관님 사건 그것 때문에 공소시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시켰네요. 그 사건이. 예. 러브 1님 가해자 인권만 보호하는 법인 듯해요. 순수하게 사기당하고 피해본 사람은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짧으네요. 30년 이상은 지나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선물 드릴게요. 일단 맞습니다. 좀 공소시효 연장에 관련된 논의는 많고요. 제가 아까 약간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그래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거는 2015년 5월입니다. 우리 태환이 어린이 사건으로 이슈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 형사사법 종사자들은 태환이가 주고 간 선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요. 네, 근데 아까 예. 제가 노래 듣기 전에 왜 녹색지대를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우리 형사들이 응. 우리 범죄자들을 끊임없이 끝없이 사랑해가지고 끝까지 잡는다고. 안녕 안녕 기억 속에서 널 찾아 난 떠나갈 거야. 아, 왜 청취자분들 뭐 운전하시는데 잠도 확 깨시고. 아니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합니다. 오늘은 진짜 급 폭력을 쓸 뻔했습니다. 제가 그러는 건 아닌데, 야 이건 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음악 방송 아닙니까? 아니 근데 노래를 불러야지 이게 뭐예요?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을 좀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제가 출동할 뻔했습니다. 체포할 뻔했어요. 수감만 있었으면 체포할 뻔했어요. 이게 아니 지금 막 청취율 폭발되고 댓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아니, 박블리 가수하라고. 뭘요? 트로트냐고 물어보는데. 5405님 개구리 소년도 무척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아동 성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멈추고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도 사라졌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경찰이 그 살인 공소시효가 끝난 살인에 대해서 그 실체를 밝히려고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2015년 5월에 공소시효가 폐지되자마자 각 지방경찰청에 이제 제3급 부서죠. 지방경찰청마다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공소시효 끝나서 더 이상 수사가 안 되는 것들을 또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지 않습니까? 네. DNA 쪽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그 처음으로 2001년에 있었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았습니다. 몇 년 만에요? 그 15년 만에 DNA를 분석을 네. 해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그 용인 전원주택 교수 부인 살해 사건을 범인을 잡았고요. 2017년에도 원주 맥심다방 여주인 살해 사건,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해 사건, 2003년과 4년에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이걸 다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았더니 이제 그게 조금 이슈가 돼가지고 나온 드라마도 있습니다. 시그널이라고 왜 그렇게 장기 사건 미젠 전담팀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드라마였는데요. 네. 저도 이 시그널 보고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우리 김혜수 씨가 나오고요. 네. 김혜수 씨가 형사인가요? 네, 김혜수 씨 형사로 나옵니다. 그 김혜수 씨가 이제 옛날 지금 이렇게 막 교차에서 한 20년 차이를 보니 너무 김혜수 씨 연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또 김혜수 누나가 나를 또 좋아하지. 저도 그분도 저를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뭘 좋아해? 어디서 내리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장기 사건 미제 전담팀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범인이 끝까지 검거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왜 최근에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이 공소시효 폐지에 적용을 안 받는 범죄입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찰청에서 정말 과거에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결국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밝혀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경찰이 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미제 사건이었는데 공소시효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경찰이 이렇게 수사력을 모아서 진실로 다가가는 걸 보면 그건 박수 받아 마땅합니다. 8190님 그러니까 끝까지 파면 잡는다. 그러니까 또 공소시효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들 의견도 있습니다. 선물은 일단 드릴게요. 일단 읽으면 우린 드려요. 와우. 근데 공소시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대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를 살인죄 지금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폐지됐는데 조금 더 공소시효 폐지를 해야 되는 이 유형은 좀 더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공소시효라는 제도 자체는 운영을 해야지 좀 우리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좀 법적 안정성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신 시효 폐지되는 범죄의 형량을 좀 더 넓히자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또 곽플리한테 이 공소시효 얘기를 듣고 형사 관련된 드라마 얘기를 들으니까 언제 불러서는 또 형사 관련 드라마 얘기를 좀 듣고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는 저희가 조폭 계보도 그리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다시 저희 둘이서 써 내려가는 조폭에 대한 연대기. 여러분들 서방파
양은이파 이렇게 예습하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예습하고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안 되시면 저희가 쫙 정리해 드릴게요. 그때 연장질 하던 그 자리에서 어떤 연장을 썼는지 그런 것도 아는데 저희가 방송심의 준수하겠습니다. 곽부리 인사하세요. 예. 여러분 다음 주 기대해 주십시오. 57년 장충동 집회방해 사건, 75년 사보이 호텔 사건, 76년 범서방파 김태촌 사건, 87년 용파리 사건. 알았어, 그만 가.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얼른 항상 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꽉불리 감사합니다.